미국이 믿을 상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독일이 금 1,200톤을 인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이 소식부터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이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에 전 세계를 향해 보편 관세 10% 부과를 발표했고 발효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로 미국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ith today's action, we are finally going to be abl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greater than ever before.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81% of the cars in South Korea are made in South Korea. And in many cases, the friend is worse than the foe in terms of trade.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에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이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전국 미국 전역 50개 주의 1,200여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hands off, 손을 떼라 라는 취지로 반 트럼프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공중에서 촬영한 반 트럼프 시위대의 모습입니다.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는요, 오는 9일에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행정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조 의원님.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즐기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아주 위기인 게요. 자본주의에서 제일 나쁜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각에서 관세를 정말 때릴 거냐, 지금 처음부터 때릴 생각이 있었던 거고. 예. 근데 지금 저 양반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인과 같은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결과만 얻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정치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관세 정책이 승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여유작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관세 정책이 그렇게 만능의 복음이었다면 다 썼죠. 근데 누구나 지금 아는 수를 썼거든요. 또 하나는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생각하는데 관세는 국내 문제거든요. 예. 국내 경제를 흔들면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국내 정치에 연루가 되면 외부를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에 굴복을 할 거라고 트럼프는 생각하지만 모든 EU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 국내 민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굴복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생각하니까 본인의 뜻이 관철될 거라고 판단하고 골프를 실제로 편하게 치고 있을 거예요. 예.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유유자적 골프를 즐기는 사이 전 세계 각국에서는 관세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저희가 앞에 리포트에서 보고 왔던 독일 대응인데요. 독일은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우려를 하면서 구부장님, 네. 뉴욕에 보관 중인 금괴를 옮기려고 한다면서요. 네, 이 두 가지로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독일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구나. 네, 1,200톤. 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많은 금을 미국이 보존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에 팔고자 하는 물건을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하고 있지만 금 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 국채라고 생각하고 미국 국채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관세가 다른 나라에게 부과하는 것 같지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미국 기업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친구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이 현상이 과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위험하게 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독일이 제2위 금 보유국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위원님. 근데 독일 중앙은행이 당장 옮기는 건 좀 고려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지만 일주일의 시간을 뒀거든요. 예. 그럼 요 시기 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EU도 독일도 그 셈법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게 신뢰거든요. 네. 그럼 이 협상을 통해서 독일이 미국과 요 유예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제 금괴 얘기도 트럼프처럼 때린 거죠, 이제. 그럼 일주일 동안 협상을 했을 때 독일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뒤통수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말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관세도 한국에 부과한 것도 25%, 26%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이 24%하고 이걸 계산해 보면 일본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8이고 우리가 9이거든요. 우리가 관세가 더 높거든요. 그럼 이 숫자들을 계산해 보면 이게 전혀 과학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책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거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도 일단은 트럼프식으로 때려놓은 다음에 그 일주일간 기간을 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트럼프와 협상을 추가로 해도 그 협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신뢰를 잃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줄줄이 미국 대응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계 각국도 트럼프발 관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도 26%의 관세를 맞게 됐잖아요. 이 불확실성 우리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중요한 건 우리가 차분하게 상황을 돌이켜보면 우리만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34%고 인도, 베트남, 그다음 일본도 24%지만 큰 차이 없거든요. 모두가 같이 때려맞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누가 과연 경쟁력 있는 제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네.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과연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크게 불리하진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이 계속 가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중국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 미국의 제조 비용보다 5배가 싸요. 근데 지금 때린 관세는 3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외부 기업들이 중국에 쏘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입구가 열린 것뿐이지 향후에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한국의 위치는 절대로 과소평가되지 않는다. 그다음 우리의 제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바게닝 파워. 우리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거든요. 이제 바게닝 파워가 중요하고 오히려 그렇게 보면 이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경쟁국들이 훨씬 더 지금 관세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우려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책을 이제 세울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우리는 위기를 기회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각국이 맞불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속수무책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에 맞대응 성격으로 커다란 관세를 부과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이틀 동안 증발한 시총이 무려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 9,660조 원, 거의 1경원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틀 사이에 1조경이 날아간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마치 신비의 묘수처럼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머스크의 무리수의 배경에는 36조 1천억 달러라고 하는 국가부채. 이게 이미 한도 넘었어요, 1월 달에. 재무부가 가진 현금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9,2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머스크는 7조 달러에 해당하는 연방 예산의 1조 달러를 5월까지 줄이겠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리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왜? 관세를 안 내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거니까 리쇼어링이죠. 예. 그다음에 세금이 늘어나니까 지금 국가부채, 세금이 늘어나면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거의 한 7, 8천억 달러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들만의 꿈인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제조업 생태계는 완전히 사실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넘는데 중국의 5배, 인도의 10배거든요. 그럼 제조업이 돌아가질 않죠. 일부 관세 수입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무역 교역량이 떨어지면
이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그 우려를 반영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식시장 폭락과 관련해서 자신의 SNS에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회장도 자신의 전략을 지지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짜 뉴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이 틀린 게 아닐까요? 예측은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관세 정책, 관세 전쟁에 들어가면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다. 예. 왜냐? 각국의 경제가 불안해지면 아무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미국이 그러면 국채를 살 거다. 그러면 이제 세금도 들어올 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세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이 가는 인플레이션. 이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도 생태계가 밸류체인이 아예 지금 없기 때문에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럼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금값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왜냐?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제 금을 팔아서 현금을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초기에 지금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골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며칠 안 갈 거다.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라는데 제가 보기엔 그 반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제 안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소한 오판이 굉장히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돌이키기 어려운 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흔들리는 미국의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미국이 그동안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가 미국을 신뢰했던 건 미국의 일관된 국제주의적 정책, 예. 세계 질서를 지키고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은 그러니까 안보도 그렇지만 국제 경제에서 미국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회복하기 쉽지 않다. 회복하기 쉽지 않다. 회복하기 쉽지 않다. 관세도 관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위비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방위비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경제나 안보 관점에서는 뭔가 트럼프의 기조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무역적자 전쟁적자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줄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침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 트럼프하고 머스크 생각이거든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무한정 지금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게 되면 50조 달러, 지금 5경이거든요. 예. 36천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연방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국방비거든요. 거의 1조 달러 규모로 조만간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겠다는 게 트럼프 생각이고 그러면은 거의 18, 9만 명인 해외에 있는 미군을 첫 배 축소하고 두 번째 주둔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고 예. 그다음에 대신 상대방 국가의 방위비를 올림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에 따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둔 분담금을 올리게 되고 예. 지금 2.5% 수준인 우리 국방비도 아마 미국이 더 올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한 3.5%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의 방위비, 주둔비 분담금 증액은 이건 거의 그 필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겠죠. 우리가 미국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우리 안보와 직결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다음 주제로 확인해 보시죠.